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죠. 바로 AI. 그리고 그 때문에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 저작권 문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AI가 만든 글, 음악, 글 이런 것들 말이죠. 과연 이거 누구 걸로 봐야 할까?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 문제도 참 복잡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마침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요. 네, 경남메일에 실린 박경진 변호사님의 기고문을 오늘 저희가 주된 자료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박경진 변호사님은요. 오스트레일리아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법무법인 라온이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또 NGO 지구촌 나눔운동 같은 여러 곳에서 법률 자문이랑 심사를 맡아오신 진짜 전문가이십니다. 네, 법률가의 시선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셨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창작과 소유권에 대한 질문들, 박 변호사님의 글을 길잡이 삼아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기고문은 그 창작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 뭐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네.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 정의가 좀 뭐랄까 애매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되게 멋진 그림이나 글을 얻었다고 쳐보죠. 그럼 이 행위 자체를 인간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직접 붓을 들거나 키보드를 막 두드린 건 아닌데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고문이 파고드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뭐 버튼 누르는 걸 넘어서 그 프롬프트를 구상하고 입력하는 그 과정에 담긴 인간의 의도 또 지적인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기고문은 여기서 인간의 주체성 문제를 딱 제기합니다. 주체성 문제요? 네. 만약에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까지 전부 그냥 AI 공으로 넘겨버린다면 인간 고유의 창의적인 역할, 그 주체성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죠. 그럼 기술이 편리함을 주는 건 물론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거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기술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 속에서 실제 법은 그럼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기고문에서 소개된 그 미국 판례, 텔러베이 펄머터, 이게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스티븐 세일러라는 AI 연구자가 있었죠. 이분이 자기가 개발한 AI, 다보스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미술 작품.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작자를 다부스, 그러니까 AI로 딱 명시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 저작권청은 이걸 안 받아줬어요. 저작권 보호는 인간 저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이유였죠. 세일러 씨가 당연히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이제 2025년 3월이었죠.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인간이 아닌 AI는 저작권법상 저자, 어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와, 상당히 명확한 판결이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미국 법체계 아래에서는 AI가 혼자서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저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그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이 판결이 당분간은 AI 생성물 저작권 관련된 어떤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게 뭐 끝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네, 기고문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법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은 뭐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또 AI랑 같이 성장하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 주역이 될 뭐 한 20년, 30년 뒤에는 이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이 참 흥미롭네요. 지금 10대들은 뭐 AI를 스마트폰처럼 너무 당연하게 쓰면서 자라니까 한 20, 30년 뒤에는 AI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이군요. 네,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현실은요. 법의 그런 명확한 선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부분 국가는 아직 AI를 법적인 주체로 인정하진 않지만 기고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인간의 창작적인 기여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부분적으로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AI가 초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바탕으로 상당한 수정이나 편집을 가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인간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고문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미 AI 활용 창작물에 대해서 그 인간의 기여도를 따져서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기존의 법 체계가 AI라는 이 새로운 기술의 파급력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법하고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일단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간이랑 AI가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니까 저작권 인정 범위를 두고 계속 새로운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법정 밖, 그러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더 발빠른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기고문에서 다룬 그 AI 음악 생성 서비스 있잖아요. 수노랑 유디오. 이 사례가 딱 그런 것 같은데요. 불과 지난 6월만 해도 미국의 그 주요 음반사들이 이 회사들 상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네, 그랬죠. AI 학습 과정에서 자기네들 음악을 무단으로 썼다 이러면서요. 맞아요. 근데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기고문을 보니까 소송으로 끝까지 가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소식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저작물 한 곡당 최대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억 원 가까이 손해배상 요구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나섰던 걸 생각하면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죠. 진짜 그러네요. 기고문을 보면요. 지금 논의되는 게 단순히 과거 침해에 대한 보상 이런 걸 넘어서서 미래의 어떤 공존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AI 음악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라이센스 비용을 어떻게 정할 거냐, 또 생성된 음악의 저작권을 어떻게 추적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만들 거냐, 심지어는 음반사들이 이 AI 회사들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전향적이네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움직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딱 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몇몇 회사 간의 합의, 그 이상이에요. AI가 생성한 콘텐츠, 특히 이 음악 분야에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선례, 일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네, 기고문의 표현처럼 정말 음반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기술이랑 기존 관리가 꽝 부딪힐 때 소송만 답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해서 상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법정 다툼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접근일 수 있겠네요.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 근데 AI가 만드는 게 음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도 요즘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유튜브 같은 이런 거대 플랫폼들은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플랫폼 역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기고문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에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눈에 띄게 강화했습니다. AI 기술만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AI가 주도적으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 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시청자한테 명확하게 알리도록,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요? 그럼 그거 안 밝히면 불이익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만약에 AI 생성 콘텐츠라는 걸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표시를 안 하면 해당 콘텐츠 삭제는 물론이고 이게 반복되거나 좀 심각하다 싶으면 채널 자체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투명성 강화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AI가 너무 손쉽게 대량으로 콘텐츠를 막 만들어내니까 플랫폼 전체의 어떤 질이 떨어지거나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 이게 하나고요. 둘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AI를 악용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딥페이크 같은 거요. 이런 게 확산되어 위험성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결국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AI 기술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게 뭐 기술 발전의 그림자랄까요? 편리함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플랫폼도 이제 책임을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읽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AI의 등장은 단순히 그냥 새로운 도구가 하나 생긴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박경진 변호사님의 기고문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창작이라는 행위의 의미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들고 또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토대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고문은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떤 법 해석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아이디어랑 AI의 실행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창작물. 이거 권리는 누구한테 또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요? 그리고 AI가 학습한 데이터에는 수많은 기존 창작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원저작자들의 권리는 또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그렇죠. 창작의 본질이 뭔지, 인간의 고유성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깊은 철학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기고문의 지적처럼 AI 기술이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런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하는 기술 앞에서 우리의 법과 제도는 과거의 틀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진화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미 저만치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제도가 그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네요. 오늘 박경진 변호사님의 기고문을 통해서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산업적, 그리고 철학적인 쟁점까지 참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기고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AI 자체는 저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법적인 저자가 없는 AI 생성물에서 만약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반대로 그 생성물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법적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죠.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그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일까요? 혹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AI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정답이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답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AI와 저작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논의될 주제인 만큼 저희도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